과학 기자와 함께 전 세계 도시 속에 숨겨진 과학 문화 요소를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네, 과학도시 오늘도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떠나볼 과학도시는 어디일까요? 네, 오늘의 과학도시는 동남아시아의 덥고 습한 도시인데요. 이 고층 빌딩과 잘 닦인 거리가 인상적이고 또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이 준비된 영상 보시고 어디인지 감 잡아보시겠습니다. 네, 도시국가라는 단어를 보고 이미 어딘지 예상하신 네.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오늘의 과학도시는 싱가포르입니다. 네. 이 국토는 좁지만 글로벌 금융사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이 홍콩과 1, 2위를 다투는 아시아 금융허브기도 하고요. 이 전 세계 최대 수준의 항구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글로벌 물류 허브기도 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는 인공지능의 도시로 더욱더 유망해질 것으로 전망이 돼서 오늘의 과학도시로 소개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금융과 무역이 유명한 나라인 건 알고 있는데 이제 과학 기술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런데 도시 국가라고 우리가 보통 소개를 하잖아요. 그 정의가 뭔가요? 네, 도시국가는 한 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자치국가인데요. 이 현존하는 도시국가로는 싱가포르와 그리고 모나코, 바티칸 등이 있겠습니다. 네. 이 국토 면적이 도시 수준으로 작은데 이 도시가 국가의 기능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도시와는 굉장히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도시 안에 공항과 항만, 그리고 쓰레기 처리 시설이라던가 발전소, 군부대와 같은 국가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해서 이 다른 일반 도시들보다는 복합적인 도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 때문에 디지털 기술이 활약할 여지가 더 많은 구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둘러볼 싱가포르의 경우는요, 이 도시 면적이 734제곱킬로미터로 서울보다 약간 큰 정도이고요. 이 인구는 60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정도입니다. 네. 이 자체적인 물류 체계와 또 달러라는 통화, 그리고 군사력 등을 갖춘 다방면으로 이 국가의 기능을 훌륭하게 하고 있는 이 도시 국가인 편입니다. 네, 정말 좁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뭐 물류와 금융 등에서 세계적인 입지를 갖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싱가포르의 진정한 저력이 과학 기술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매년 국가별로 이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거든요. 이 국민의 디지털 지식이라던가 스마트폰 보유율, 또 미래기술 준비도 등을 평가해서 이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여기서 싱가포르는 항상 상위권을 랭킹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난해에는 덴마크와 미국, 스웨덴에 이어서 싱가포르가 4위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위를 보면은 아시아 전체로는 아시아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네네. 특히 싱가포르는 디지털 기술 가운데서도 이 인공지능에서는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별 정부의 인공지능 도입 순위를 보면요, 1등 미국에 이어서 싱가포르가 전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순위는 의료와 교육,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이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는 기준으로 평가가 됐는데요. 네. 이 상위권 국가일수록 이런 분야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구현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는 이 의미입니다. 네. 인공지능이 어떤 곳에 적용되고 있는지 주요 분야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싱가포르가 물류와 무역의 허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싱가포르 항만공사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 항만공사에 도입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싱가포르 항만공사의 모습인데요. 네. 이 항만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일정표 작성인데요. 여기 일정표 작성에 인공지능의 힘을 빌렸습니다. 일정표 작성은 이 배와 화물의 각각의 도착이나 출발 시간, 그리고 이 항만의 날씨 조건, 그리고 항만 내 다양한 활동이나 사고, 이런 모든 변수를 고려해야 돼서 굉장히 복잡한 업무입니다. 이 조금만 이 시스템이 지연이 되거나 오류가 생기면 자원 손실이라던가 사회 불편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는데요. 네. 여기에 인공지능이 활약해서 이런 위험을 줄이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 항만사에 적용된 시스템이 이 화물업체와 협력업체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작업 매칭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를 통해서 화물이 비어있는 상태로 운항하는 횟수를 50% 줄였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도 연간 1,000만 킬로그램이나 감소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네. 이 연간 3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그렇군요. 자원을 아낄 수 있는 데다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의료계에도 인공지능을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디지털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국내에서 뜨거운 감자죠. 원격 진료가 눈에 띕니다. 싱가포르는 원격 진료가 가장 잘 발달한 나라 중 하나거든요. 네. 현재는 환자가 화상으로 의사와 만나서 진료를 보고 약물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원격 진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수술 정도만을 제외하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집에서 가능하도록 원격 진료를 확대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예. 또 정부는 국민 건강 기록에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했더니 의료비 청구 속도 등 모든 의료 체계가 좀 더 빨라졌다고 평가를 했고요. 앞으로는 국민들에게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원격 진료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의료계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환경이 조성된 덕분인지 글로벌 원격 진료 앱인 링엠디도 싱가포르에서 개발됐거든요. 네. 링엠디는 미국과 영국 등 전 세계 100개국의 환자가 이용하고 있는 대중적인 앱입니다. 네, 항만 운용부터 또 의료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적용 분야가 있을까요? 네, 이 밖에도 교육이나 국방, 보안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특히 싱가포르 교육부 주도하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싱가포르 내 대학교에서 이 챗GPT를 사용한 이 표절을 막기 위해서 표절 검사용 제로 GPT 기술을 공식적으로 도입했다는 겁니다. 제로 GPT를 한번 직접 이용해 봤는데요. 먼저 챗GPT의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챗GPT가 에세이를 쓰게 되는데 이거를 복사를 해서 다시 제로 GPT에 입력을 하면요. 챗GPT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장들을 노란색으로 표시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이 글 전체에서 AI가 작성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이 숫자로 보여주거든요. 예. 네, 한때 이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와 같은 이런 기술들이 주목받으면서 교육계에서는 표절 문제가 이 학생들의 학습력 저하를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곤 했었는데요. 싱가포르는 교육부 차원에서 이 같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에게도 반드시 적용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인공지능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싱가포르이 꿈꾸고 있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싱가포르에서는 일단은 지난해는 인공지능 분야에만 벤처 캐피털 투자가 18억 7천만 달러 이루어졌다고 보고됐는데요. 네. 싱가포르 정부는 2030년까지 싱가포르의 인공지능 시장이 지금의 1.5배 수준으로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 부분에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서 싱가포르에 입주를 이미 한 금융기업들을 활용해서 이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환 구조를 장려하고 있고요. 예. 이 밖에 인공지능을 규제하기보다는 가이드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규제 혁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규제를 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는 네. 추세인데요. 이 싱가포르의 경우는 정부 관계자가 직접 인터뷰에서 싱가포르는 AI를 규제할 생각이 없다고 밝힐 정도로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디지털 시대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을 때 성적이 가장 좋은 나라가 싱가포르였는데 그러면서도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환경을 닫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융과 무역 허브를 넘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허브로도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기술을 좀 여러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참고할 점이 좀 굉장히 많은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